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더뉴 아반떼 AD 중고차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떤 매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뉴 아반떼 AD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50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등급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스타일 모델과 스마트 초이스, 스마트,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는 옵션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좀 스타일은 좀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물 자체가 프리미엄은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초이스와 스마트 베스트 초이스 팩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차량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38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1090만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타일 모델이라든지 주행거리를 10만 킬로 이상으로 차량을 보면 900만원대도 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큰 금액 차이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스마트키와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차량으로 좀 선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씩 차량을 볼 때 요즘에는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빠진 모델들은 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90만원에 97,000km 이 차량 먼저 설명해 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옵션을 먼저 확인해 보면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가운데 보면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라든지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옆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까지 해서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보면 에어컨 자체가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거든요. 내비 패키지를 넣으면 프로토 에어컨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시는 내비는 정품 내비가 아닌 사제 내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제 내비보다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블루투스 연결이라든지 트릭 컴퓨터,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고장률이 좀 적기 때문에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액 대비했을 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고 여부까지 봐드릴게요. 97,000km에 렌트려 있고 앞에 보면 양쪽 휀다, 본네트, 지지 판넬 이렇게 앞쪽으로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엔진까지 먹고 이런 골격 사고는 없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이런 차량들도 단순 교체 무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차량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가격은 10만 킬로 미만대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긴 한데요. 지금 주행거리가 97,000km, 보증기간이 올해 10월에 지금 한 2,000 몇 킬로 정도 신차 보증은 남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차들도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1,100만원, 10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색상은 회색 계열이지만 주행거리가 56,000km. 내용적으로만 놓고 보면 주행거리가 더 짧으며 금액도 10만원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색상만 괜찮다고 하면 밑에 차량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차량을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좀 볼게요.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가격이 싸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고부터 보면 55,000km에 렌트려 있고 문짝 2개와 트렁크 이 뒤쪽으로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기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엔진 미션에 대한 데미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주행거리가 55,000km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뒤쪽으로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부적인 옵션 한번 봐드리면 스마트 모델이라 스마트키라든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런 옵션은 다 기본적이며 지금 스마트 초이스 모델과 스마트 모델의 차이는 스마트 모델은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며 스마트 초이스 모델은 차선 이탈 방지가 빠지고 후측방 센서가 들어간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라든지 휠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내비게이션이 정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 자체가 이제 프로토 에어컨 자세히 보면 앞에서 봤던 차량하고 에어컨 디자인도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 난 게 좀 아깝긴 하네요. 주행거리만 놓고 보면 엔진하고 미션 상태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뒤쪽으로 사고가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사고도 좀 괜찮다고 하면 뒤쪽 사고 부분이라 저는 엔진 미션 상태하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매물을 계속 보면 1139만원, 39만원이 올라가는데요. 주행거리는 9만 1000km, 연식은 19년 7월. 연식은 좋아지는데 주행거리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도 만약에 사고가 있는 게 싫다 하시면 맨 위에 차량보다는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주고 보증기간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 차량이 내용상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차량으로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9만 1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 보면 돌격이나 이런 다친 사고는 없고요. 휀다 문짝 2개, 옆쪽으로 해서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이네요. 그래도 휀다 문짝 같은 경우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단순 교체 무사고라고 하는데요. 금액 대비가 있으니까 엔진 쪽이나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단순 교체 보고 시세적으로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이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스마트 베스트 초이스 팩,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까지 해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인 것 같은데요. 우선 내비게이션이 정품으로 들어가고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 키, 그리고 프로트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가운데 보면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 후측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 쪽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까지 해서 옵션은 정말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맨 위에 있던 차량보다는 사고 여부라든지 옵션, 연식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행거리가 또 많다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차량들도 계속 한번 봐볼게요. 다음 차량은 금액은 올라오는데 지금 위에 차량이 옵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솔직히 밑에 차량들은 9만 km대나 이런 차량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 스마트 모델들에서는 위에 보셨던 차량보다 옵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밑에 차량의 9만 km대를 금액을 더 올려가면서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밑으로 주행거리가 좀 짧은 차량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29만원, 가격은 좀 올라왔는데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고 연식이 19년 6월, 보증 자체는 내년 6월에 10만 km까지 엔진 미션 보증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도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7만 6천 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는 옆쪽 골격이 먹은 차량이네요. 문짝 2개는 상관이 없지만 필러 쪽이나 밑에 사이드 스텝 이 부분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유사고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보면 금액이 1200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량은 1230에 8만 5천 km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8만 4천 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가 휀다, 뒤에 백판넬, 단순 판금 이력 이런 거는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범퍼 교체하시면서 약간 판금 자국 이 정도는 그래도 봐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옵션 자체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프로트 에어컨, 스마트 키,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은 위에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옆에 보면 후측방 센서와 차량 간격 유지 센서 이런 옵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올라오고 주행거리가 7000km 정도 차이 이 정도 차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저렴하게 아까 보셨던 차량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차량은 1250에 6만 3000km 스마트 모델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는 6만 3000km에 렌트력 있고 교체나 사고 보면 뒤엔다 뒷백 판넬 이런 식으로 아예 골격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는 좀 저렴한 편에서 감안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면서 골격 사고 난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량들은 또 9만 3000km 연식은 좋아지긴 하지만 키로수가 보증이 7000km 밖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연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신차 보증 따졌을 때 연식은 남아도 주행거리가 끝나면 어차피 신차 보증이 끝나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했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1280에 5만 3000km 스마트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5만 3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가 트렁크 하나 단순 교체 있긴 하네요. 골격 사고는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아마 뒤에 트렁크 교체하면서 뒤에 범버하고 트렁크 교체로 보험 이력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내비 자체가 정품이 아니네요. 지금 밑에 보면 에어컨 자체가 수동 에어컨 옵션 자체는 위에 차량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옆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는 있지만 후측방 센서 이런 거는 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옵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열선 시트와 그냥 핸들 열선 기본적인 스마트 옵션의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3000km로 주행거리가 짧아서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옵션이 빠진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 매물을 계속 보면 같은 1280에 78,000km, 연식이 20년 모델, 연식이 좋아지긴 하네요. 주행거리도 차라리 9만 km대 이런 거보다는 비슷한 금액이면 78,000 이런 거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77,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기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경험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보면 이 차량도 내비게이션이 사제로 되어 있고요. 프로트 에어컨은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스마트 모델의 기본 사양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위의 차량과 비교하면 연식이 좀 좋아진다는 부분, 크게 메리트성으로 막 적극적으로 보시라고 할 만한 차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 차량도 같은 금액에 75,000km, 연식은 19년 10월 모델이고요. 스마트 초이스 모델.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74,000km에 렌트려 있고 사고기체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내차 피해 48만원 정도에서 뭐 큰 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지금 스마트 초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측방 센서 이 부분이 좀 틀리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사제이기 때문에 프로트 에어컨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들어가고 후측방 센서 들어가고 차선 이탈 방지 빠졌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없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초이스의 기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위에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선 이탈 방지를 선택을 할 거냐 후측방 센서를 선택을 할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비라든지 이런 게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다음 차량은 1290에 78,000km 19년 7월 모델이고요. 스마트 모델입니다.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우선 내비부터 볼게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이제 사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추가 옵션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차량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차량도 1290에 82,000km, 주행거리 좀 늘어나고 연식은 좋아지긴 하는데 내비게이션만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내비가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차량하고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도 마찬가지로 크게 메리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간색 이런 거는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1320과 1340 이 두 대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금 주행거리로만 놓고 따지면 1320 20만원 정도 더 저렴하면서 주행거리 짧아진 차, 그리고 밑에 차량은 7만 1000km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나는데 신차 보증을 따지면 5개월 정도 신차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두 가지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320에 이 차량부터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59,000km에 렌트려 있고 사고기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내부 옵션 봐드리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프로트 에어컨,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차량 간격 유지 센서라든지 그런 건 빠지고 지금 후측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오토 라이트라든지 기본적인 옵션에서 내비게이션과 프로트 에어컨, 그리고 휠 같은 거 이렇게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식 19년 2월에 59,000km, 주행거리 짧아서 좋고요. 사고기체 전혀 없고 내비도 다 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라와서 다소 아쉽긴 한데 여태까지 보셨던 차량 중에서는 가장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주행거리라든지 실내 옵션이 좀 들어가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좀 추천해드릴만 하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1340에 7만 1000km 19년 7월 모델인데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봐드리면 7만 km에 렌트려 있고 사고기체가 지금 뒤에 트렁크하고 뒤에 백판넬 이렇게 판금 이력은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굳이 계열수 때문에 금액 20만원 더 주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1320에 앞에 보셨던 차량, 이 차량이 내용적으로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다음 페이지는 금액대가 거의 1400만원대까지 올라오는데요. 보신 것처럼 주행거리 자체가 많이 짧아집니다. 이 연식하고 이런 거 잘 보시고, 사고 자체는 지금 금액이 올라갈수록 단순 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골격 사고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거리 좀 많은 거 이런 건 좀 피하시고, 주행거리 짧은 차들은 엔진이나 미션 같은 거 이런 거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맞으시면 이렇게 보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금액을 너무 올리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올라가고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연식이 좋아질수록 상태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옵션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높게 봐도 한 1400만원대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1450에 35,000km 검정색을 보지 않았으니까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34,000km에 렌트리온 있고 사고 일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워낙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시트라든지 전반적인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 차량은 내비가 순정인데 이제 프로토 에어컨, 이 프로토 에어컨은 좀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후측방 센서 들어가고 휠 추가로 넣은 것 같고요. 옵션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색상이 검정색이라서 한번 봐드렸는데 주행거리 좋아진 거 빼고는 메리트성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검정색 말고 다른 모델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정품인지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후측방 센서나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 열선 이런 것만 잘 있는지 사진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금액이 맞는 그런 차를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들은 다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행거리 더 짧고 금액대가 이 정도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 아반떼 AD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거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사진에 보이는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내용부터 보험 이력 주기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